네, 볼레TV 성욱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김민재 선수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처럼 김민재 통으로 다시 변신한 김정혁 기자, 통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입니다. 네. 지금 김민재 선수 이적설이 뭐 꾸준히 계속 뭐 찔끔찔끔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간밤에 굉장히 많이 좀 진전이 돼서 현지에서 뭐 이적이 거의 유력하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현재 상황을 현재 기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저희가 15일 지금 낮에 찍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15일 아침,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15일 저녁이 됐을 때 정말 뭐 오피셜이 뜰려면 뜰 수도 있는 뭐 많은 게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저희가 한 얘기가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저희는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는 거고 요걸 기반으로 김민재 선수 이적 사가를 좀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왜 좀 약간 복잡해 보이냐면 오늘 새벽에 유럽 축구 이적 시장 흔히 이제 1타 강사로 분류가 되는 파브리치오 로마노조차도 좀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오늘 새벽 한 3시쯤에 제가 이렇게 자기 전에 봤을 때 나폴리로 갈 것 같은 뉘앙스로 트위터를 올렸잖아요. 스파레티 감독이 네, 뭐 김민재를 언급했다. 그렇죠. 나폴리에서 뛸 수 있는 레벨의 선수다. 뭐 이런 얘기 했고 그랬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한 6시 우리 시간 아침 6시 좀 넘어서 프랑스 렌이 김민재 영입에 근접했다. 이렇게 바꿔서 말을 올렸거든요. 로마노는 잠을 네. 안 자나 봐요. 그 사람 네. 그분 입장에서는 밤이었을 텐데. 한 명이 아닌가? 아, 그런가? 여러 명인가? 무슨 네. 그 이적 시장 그 팔로우 집단 뭐 이런 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얼굴은 로마노로 걸어놓고 뭐 트위터 지기가 한 명 더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자, 근데 아무튼 이렇게 지금 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는 거는 현지에서도 보니까 터키 쪽에서 엄청 정말 기사가 뭐 터키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뭐 스타니까 엄청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정리를 저희가 이제 해볼 텐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프랑스의 렌 그리고 이탈리아의 나폴리가 약간 좀 경쟁을 하는 구도 맞습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선두에 나서 있는 것은 프랑스의 렌인데 렌과 지금 페네르바체 김민재 교섭이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네, 제가 이제 파악한 바로는 대부분 저의 취재와 이제 짐작 분석 등이 네. 섞여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죠. 저희는 불안 않습니다. 네. 없는 얘기를 지어내진 않습니다. 기사에 썼는데 공식적으로 통지자예요? 문의를 네.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을 때 나온 공식 답변, 네. 김민재 측 공식 답변은 아직 노코멘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확인을 이제 팩트로 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현재 렌은 페네르바체와 구단 간 협상은 이제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 단계라는 말이 바이아웃을 질러서 구단 간 협상이 끝났다가 아니라는 점을 약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김민재 선수의 바이아웃은 1,800만 유로로 좀 알려져 있는데, 네. 렌이 액수는 보니까 충족을 한 것 같은데 좀 세부적으로 뭐 좀 다른 게 있나 보죠? 네, 보통은 이제 바이아웃에 준하는 액수를 분할 지급으로 내더라도 많은 팀들이 오케이 하거든요. 어차피 뭐 오늘 바이아웃 받나, 인정? 뭐 이렇게. 네, 오늘 받나 내일 받나 이렇게 인정을 하는데 아마 분할을 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렌이 바이아웃보다 오히려 조금 높은 금액 정도를 이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FM 할 때 많이 하는 건데.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뭐 지급 시기일 수도 있고요. 뭐 지급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이 원래 영입해 보면은 막 조율할 게 되게 많다고 하거든요. 그쵸, 그런 예. 점에서 조율할 게 좀 남았는지 아직 세부 조율이 좀 남은 그런 상태였다. 그래서 사실 나폴리가 껴들지만 않았으면 이 세부 조율만 끝나면 그냥 렌으로 가는 거였다에 가까운 네.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김민재 선수가 페네르바체 갈 때에 비하면 페네르바체 어쨌든 큰 돈을 벌긴 하는 거네 짧은 시간에. 네, 뭐 네. 바이아웃을 이제 약간 비교적 낮게 걸었는데 네. 비교적 낮다는 게 이제 기대치보다 그렇다는 거고 사실은 만약에 1,800, 1,900만 유로에 나가게 되면 터키 슈페르리그 구단이 판 역대 수비수 사상 최고 아 그래요? 네. 오. 이게 없었어요. 네. 김민재 선수 역시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제 렌과 김민재 측은 어땠나? 보통은 이제 구단과 협상을 하고 그 다음에 선수에게 갖고 다니는 게 원래 수순이지만 아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렌과 김민재 측도 계약 조건을 사전에 교감을 했을 것이고 나아가서 감독과 단장이 적극적으로 김민재 측에 접촉하면서 설득을 한 지 오래됐다고 이미 알려져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김민재의 마음은 많이 샀다. 그래서 사실 변수가 없으면 김민재 선수는 렌으로 가는데 거의 뭐 많이 동의를 한 거에 가까운 상태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네, 지금 뭐 현지에 좀 공신력 있는 인물들도 렌에 갈 가능성이 뭐 거의 유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래도 우리나라 팬들 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거는 그래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팀이 나폴리 훨씬 렌한테 미안하지만 훨씬 명문이고 더 유명하고 리그도 아무래도 프랑스 리그와 이탈리아 리그의
갭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PSG 빼면은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가 더 좀 유명한 선수들, 명문 팀들하고 붙을 기회도 많으니까. 그럼요. 그런데 왜 나폴리가 밀린 건가요? 일단 나폴리 구단이 네. 한 2, 3일 전만 해도 렌에 비하면 굉장히 미온적이었어요. 네. 나폴리는 현재는 바이어보다 약간 낮은 액수인 한 1,500만 유로 선에서 페네르바체와 협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지난 하루 동안 금액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해도 태도가 적극적이고 굉장히 속도전에 들어가고 싶은 네. 속도전을 벌이고 싶은 그런 입장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이제 나폴리 역시 김민재 측에 접근을 했을 텐데 현지 보도들을 보면 아마 렌이 제시한 조건과 나폴리가 제시한 조건은 뭐 금액적으로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 조건은, 네. 개인 연봉은. 연봉 네. 조건은 아마 세부 사항에서는 두 팀이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나폴리가 뭐 렌한테 돈으로 밀렸다? 꼭 이렇게 보기에는 힘든 상황인 거죠. 네, 뭐 좀 약간 시차 문제, 그러니까 약간 좀 그 접촉 시기 문제도 그렇죠, 있는 것 그렇죠. 같고. 근데 그 나폴리가 이렇게 갑자기 좀 적극적으로 나오는 데는 또 내부 상황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사실은 올 여름은 센터백 대란이고 센터백 연쇄 이동입니다. 네. 우리가 토트넘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더 이제 돈 많은 팀, 더 영문 팀이 센터백을 사가면 그 팀은 또 더 돈 없는 팀의 센터백을 사와서 메우고 이렇게 네. 연쇄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이 팀의 간판 수비수였던 세네갈 대표 칼리드 쿨리발리가 네. 첼시로 이적이 이제 거의 결정이 됐다고 하죠. 네. 아직 오피셜이 안 났지만 협상에서 메디컬까지 다 끝났다. 이미 런던에 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적료가 4천만 유로의 옵션이 붙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쿨리발리가 남을 수도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유력한 구매자가 유벤투스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이벤투스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왔는데 근데 선수가 뭐 원치 네, 않았었고. 선수도 그렇고 네. 나폴리 구단도 그렇고 나폴리는 유벤투스에 대해서 적기심이 굉장히 강한 팀이라서 네. 구단도 이제 팬들의 반발이 우려가 됐고 네. 쿨리발리 선수 입장에서도 그동안 정든 나폴리 팬들에게 원수가 되기 싫은 거죠. 배신자가 되기. 그렇죠, 그렇죠. 막 나폴리 시내에서 쿨리발리 머리에다가 악마뿔 발아가지고 인형 팔고 이렇게 되거든요. 네. 유벤투스 가버리면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남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였는데 첼시가 약간 뒤늦게나마 강하게 이제 접촉을 해오면서 극적으로 성사가 된 거고요. 네, 그 틈을 타서 이벤투스는 안 가는 걸 아니까 뭐 그렇게 끼어들어가지고 잘 교섭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네. 아무튼 지금 나폴리가 쿨리발리가 떠나는 것도 떠나는 거지만 그 한 명 때문만이 아니라면서요. 그렇죠. 지금, 네. 김민재 선수에게 관심을 급히 갖게 된 게. 원래 쿨리발리의 파트너여야만 했던 역시 한때는 스타 수비수였던 네. 마놀라스 선수가 나폴리에서 실패하고 지난 시즌 도중 그러니까 반년 전에 먼저 나갔어요. 네. 그리스 무드로 돌아갔는데 그 자리를 임시 변통으로 그 메뉴의 유망주 수비수였던 튀앙제부를 임대해서 네. 메웠는데 튀앙제부가 거의 못 뛰었어요. 네. 뭐 불합격이었죠. 튀앙제부 돌려보내고 그렇죠. 그러니까 길게 보면 쿨리발리에다가 마놀라스 2명의 자리를 메워야 되기 때문에 주전급 센터백을 한 2명 정도 사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팀은 지금 주전급인 라흐마니 그리고 이제 후보급인 주앙 제주스 센터백이 2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김민재에 앞서서 레오 웨스티고르라는 그 브라이턴에 있던 수비수 영입에 이미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선수의 김민재를 비롯한 주전급 수비수 추가 이렇게 해서 한 2-3명 정도를 지금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급한 거죠. 그래서인지 그 스팔레티 감독, 나폴리 스팔레티 감독이 공개적으로 뭐 이적 관련 얘기를 할 때 김민재 선수의 이름 언급하면서 나폴리 레벨이라고 뭐 얘기를 했다고. 네. 뭐 그렇게 어쨌든 공개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현지 뭐 신문에서도 막 일면에도 막 나오고 했잖아요. 네, 그동안. 뭐 현지 일간지의 그 나폴리 지역 배포판에서는 진짜 일면이 김민재 얼굴 박혀 있었어요. 네, 네. 이탈리아 신문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참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나폴리 갔으면 좋겠는데 가서 좀 뛸 수도 있고 더 좀 수준 높은 축구를 경험을 더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렌 쪽으로 기운 이유는 렌도 그만큼 이제 급하기 때문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렌의 상황, 네. 렌은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은 렌은 최근 5년 동안 연속으로 유럽 대항전에 나간 팀입니다. 네. 그 컨퍼런스 리그일 때도 있고 챔피언스 리그일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나가는 팀 그러니까 프랑스 리그왕에서 3위에서 5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팀 정도의 중견 강호 자리는 이제 잡았어요. 네. 그리고 지난 시즌 4위였고 이제 유로파리그를 나갔는데 문제는 4위에 큰 기여를 했던 주전 센터백 2명이 시즌 초에 둘 다 없습니다. 일단 그중에 이적한 선수 모로코 대표인 나예프 아크르드 선수가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 3,500만 유로 이적료에 갔어요. 잘 받았네. 네, 이 자리를 이제 김민재로 기본적으로 메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크르드의 파트너였던 자체 육성한 유망주 수비수인 오말이라는 선수가 수술을 받아서 시즌 초에 장기 결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 시즌에 1군 센터백이 4시 아니고 3시였거든요. 그 중에 주전 둘이 나가고 후보 1명 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 후보 선수도 바데라는 굉장히 유망주이긴 하지만
바데 한 명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프리시즌 훈련을 이 주전급은 바데 한 명,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17살 유망주가 뛰면서 이렇게 두 명으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선수 너무 얇은데 이 팀은. 네. 그러니까 이 팀도 이제 나폴리 얘기랑 비슷하게 네. 주전 센터백을 두세 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재와 동시에 그 한때는 이제 프랑스 대표팀의 스타였지만 지금 약간 하향세인 바르셀로나의 움티티를 임대하고 싶다라는 보도도 있었고 또 벤피카의 유망주 브라질 센터백인 모르투 선수를 영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복수로 이적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 핵심은 김민재다. 왜냐면 이제 브루노 제네시오 감독이 베이징 거원에서 김민재를 다뤄봤기 때문에 기량에 확신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민재를 제일 1 안으로 두고 김민재 외에 한 명 정도를 더 살려고 지금 노력 중인 그런 팀입니다. 보시면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팀들이 유럽에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 팀들 센터백들이 다 연소 이동이 되고 있어서 주전 나가면 그 자리 김민재로 메우고 싶다 이런 팀들이 몇 있었는데 그 중에 행동에 나선 팀이 이렇게 두 개 나온 거죠. 지금 어쨌든 여기 가면은 굉장히 주전 가능성이 좀 확실히 높아 보이네요. 두 팀 다 그래 보이지만 렌이 훨씬 더 얘기만 들어보면. 렌은 네. 1,800유로나 1,900만 유로가 될 경우에 그게 네. 터키 슈페르리그 최고 수비수 이적료이기도 하지만 렌 입장에서도 역대 수비수 이적료로는 역대 최고고 이 팀 모든 선수를 통틀어서 역대 4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돈 주고 사오는데 후보로 간주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거의 뭐 에이스급으로 영입을 한다 보면 되겠는데, 근데 하여튼 이쯤에서 렌 가는 게 유력하다고 계속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렌으로 만약 간다라고 우리가 치고 그러면 나폴리는 뭐 그냥 얼핏 봐도 훨씬 더 뭔가 매력적이고 뭔가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죠. 마라도나, 사리볼 뭐 있잖아요. 네. 근데 렌으로 간다는 것도 뭔가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제가 페네르바체 갈 때 그리고 계약을 한 것 보면서 느꼈지만 정말 영리한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렌으로 가는 게 뭔가 여러 가지 또 좀 보관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렌으로 가는 것의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단순히 뭐 렌이 돈 더 빨리 질렀다, 네. 바이아웃을 빨리 질렀다, 김민재한테 연봉을 더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김민재 선수가 둘 중에 렌의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일단 나폴리를 먼저 얘기를 해보면 네. 만약에 나폴리로 간다면 뭐 이것부터는 제 짐작이고 나폴리의 전례를 볼 때 한 얘기인데 나폴리가 커리어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서 또 이적을 하는 건 쉽지 않겠죠. 네. 정말 만약에 좀 못해가지고 좀 더 나쁜 팀으로 가는 거 말고. 물론 이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업그레이드하기가 쉽진 않다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폴리는 다른 팀으로 유벤투스뿐 아니라 다른 팀으로 아예 선수를 잘 안 보내려고 드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전례를 보시면 이 팀에서 성장한 스타가 한 27살, 8살 정도 전성기 나이에 네. 더 명문 뭐 아니면 더 순위가 높은 팀으로 이적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옛날에 칸나바로? 굉장히 옛날. 옛날에. 네. 뭐 비교적 최근 네. 뭐 최근에 다시 강팀으로 돌아온 뒤를 보면은 뭐 이과인 선수가 유벤투스로 갔다가 네. 그 악마 취급을 받았던 사례가 있긴 한데 그거는 그렇죠. 네. 유벤투스가 바이아웃을 질러서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그 밖에는 이제 조르지뉴나 알랑 같은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로 간 은사들의 부름을 받아서 간 적이 있긴 한데 그렇죠. 알랑은 사실 업그레이드는 아니었지. 네. 에버튼이니까. 그렇죠. 네. 뭐 조르지뉴 같은 경우는 뭐 사리 감독이 워낙 강하게 원해서 그렇죠. 예. 굉장히 웃돈을 주고 데려간 거기 때문에 특이 케이스예요. 그렇죠. 사리볼의 어떤 핵심이었기 때문에 네. 거의 브레인을 파간 거죠. 네. 뭐 그런 한 3명 정도 다 네. 합쳐서 이 정도 케이스를 빼면 한 번 나폴리는 최소한 전성기 끝날 때까지는 나폴리다. 약간 이런 네. 태도로 팀을 운영하는 경우거든요. 약간 정서적으로 확실히 그런 유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선수들에서. 있죠. 네.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구단주인 디 라우렌티스 회장이 약간 괴팍한 면도 있고 굉장히 고집스럽게 구단을 운영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한번 잡은 선수를 놔줄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태도로 좀 유명한 사람입니다. 저희 가려면 패밀리가 된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반면에 렌은 조금 다르다는 거죠. 네, 렌은 이제 김민재 선수한테 물어보면 아마도 뭐 아닌데요, 렌에서 열심히 할 건데요라고 말을 하겠지만 그렇겠죠. 예. 페네르바체 갈 때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지만 내심은 뭐 바이아웃도 다 신경 써서 페네르바체 갔고 페네르바체에서 나갈 경우까지 염두에 뒀잖아요. 그렇죠. 렌도 아마 비슷할 것이다. 렌은 꽤 부유한 편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장래성 있는 선수를 찾아서 육성하고 성적 어느 정도 낸 다음에 서슴없이 파는 그런 경영을 몇 년 동안 하면서 성장을 해온 팀이거든요. 팀 자체도 투자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기꺼이 또 더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보내는 팀이다. 네, 뭐 네. 진짜 괜찮은 유망주다 싶으면 유망주 영입할 때 막 2천만 유로 넘는 돈도 씁니다. 근데 프랑스 리그 팀이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파리 생제르맹 빼면. 근데 그게 나중에 막 1억 유로로 돌아올 걸 기대하면서 사는 그런 팀이에요. 김민재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정리된 자료가 네. 화면에 이제 제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근 7년 동안 렌에서 프랑스를 넘어서 장난 아니네요. 지금. 4대 리그로 네. 간 선수들을 대충 정리를 해봤어요. 네. 굉장히 숫자가 일단 상당히 많고 그 중에는 이제 아예 스타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 이를테면 도르트문트로 팔았던 덴벨레도 원래 렌에서부터 기량 인정받던 선수고, 네. 그 다음에 첼시의 골키퍼 맨디, 지금 리즈에서 이제 바르셀로나로 가는 하피냐, 그리고 뭐 레알 마드리드로 이번에 간 카마빈가, 네. 그리고 이제 아크르드, 아까 말씀드린 아크르드, 이렇게 굉장히 여러 명이 있거든요. 네, 와포드에 뛰고 있는 사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덴벨레는 이번에 바르셀로나 가서 또 재계약했더만요. 네, 나갈 것 같으면서 계속 있어 거기. 바르셀로나에서 나갔다가 갈 데 네. 없으니까 연봉을 깎아서 네. 너 갈 데 없지 이러면서 다시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많이 빅리그로 보낼 뿐 아니라 중요한 건 이들 중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느냐. 아마 덴벨레 같은 경우는 바르셀로나에서 실패라고 볼 수 있지만 덴벨레는 아무튼 성장을 했잖아요. 그 뒤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많은 선수 중에서 실패 사례는 저 세비야 갈 때 굉장히 유망주였다가 결국 성장을 못한 난용 정도. 나머지는 거의 다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렌이 한번 점 찍고 이 팀을 한번 거치면 빅리그로 간 뒤에도 안 망한다라는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팀으로 가는 게 좀 페네르바체 이후에 하나를 더 거친다는 게 사실 우리 같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로 좀 가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최선의 옵션으로 이번 여름에 떠올랐다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바로 정말 김민재 선수 성에 차는 수준의 팀에서 좋은 오퍼가 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다음도 염두에 둬야 되는 상황이고, 네네. 또 한 가지는 지금 월드컵이 얼마 안 남은 것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월드컵이 보통 이제 6월에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월드컵 때 컨디션을 고려해서 이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때 끝나 있죠 월드컵이. 네. 예. 아니면 뭐 지금 이적하면은 1년 뒤니까 월드컵이 네. 1년 뒤를 감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번에 11월에 열리기 때문에 이적하고 세 팀에서 딱 3달 정도 뛰고 월드컵 타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적하고 초반에 조금만 헤매고 조금만 리그 적응 못해서 벤치에 있으면은 확 깔아앉은 상태로 월드컵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올여름 이적하는 선수들 또 각국 대표팀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큰 변수예요. 특이한 이 월드컵 개최 시기 때문에. 근데 김민재 선수는 뭐 대표팀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나 책임감도 물론 있을 것이고 네. 나아가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 번 더 뭐 옮긴다던가 이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면 월드컵에서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잖아요. 처음 나가는 월드컵인데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역시나 이제 자기를 데려가자마자 중용할 뜻을 뭐 감독 단장이 나서서 모두 밝혔던 그런 팀으로 가는 것이 또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김민재 선수가 그러고 보니까 첫 월드컵이네요. 지난 부상으로 못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번 여름에 또 월드컵과 또 이적을 앞두고 수술까지 했는데 어떤 그 준비를 새로운 시즌에 완전히 지금 맞춰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빨리 잘 정리가 돼서 새로운 팀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있으면 1년 전에 그 경기 중간에 벤치에 가서 먼저 감독한테 막 좀 물어보고 이적을 그때 늦게 뭘 했거든요. 네. 먼저 이제 이제 몸 준비가 그게 안 된 보이기 상태에서 그렇죠. 네. 바로 경기에 투입됐어요. 네. 엄청 네. 혹사당했죠. 처음에 네. 가자마자. 우리가 보기에는 경기력이 뒤에 멀쩡한 이제 것처럼 빠지는 보였지만 뭔가 김민재 해라. 선수 본인은 이제 너무 근데 힘들다. 거기서 제가 내가 이제 이렇게까지 대답을 내 한 거죠. 몸이 포드 상태가 감독이 나쁘다고 또 사이드에 한 명 경기를 뛴 적이 있을 때 거의 없다. 어떻게 하냐는 이렇게 느낄 답정너의 정도로 질문을 페네르바체 했죠. 초반에 고생을 되게 많이 이제 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래서 감독한테 이번 많이 팀은 맞추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뭐 어느 8월 팀이든. 말이나 이런 때 이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감독이 나를 원하는 강하게 게 제 원하는 생각이랑 다를 수도 나온다면 그 있으니까. 팀으로 빨리 가서 근데 빨리 적응하고 프리시즌을 온전히 그건 뭐 소화한다는 판단 게 알아서 하라고. 원래 김민재 선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보통 그거에 비하면 김민재가 약간 신체적으로 늦은 엄청나게 네, 타고났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팀에 가야만 생각하고 한다는. 지금 그리고 이제 페네르바체가 곧 거긴 챔피언스리그 예선 나가는 팀이라서 다음 주에 좀 되게 일찍 이번 시즌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옮겨서 새 팀에서 이제 발을 맞추고 싶은 게 또 김민재 선수의 마음이 아닐까. 분위기가 뭐 새 감독 뭐 구단주 해가지고 뭐 외질 선수 나가고 내줄 나갔죠. 네,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결정되면 만나러 갑니까? 이제 이스탄불 갔던 것처럼. 아 그래요? 가도 돼요? 네? 가도 돼요? 아이 뭐 김민재 선수가 또 그런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오. 네, 뭐 프랑스가 됐든 이탈리아가 됐든. 사실 뭐 보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제가 뭐 김민재 통 이런 말도 있는 동시에 인터뷰 영상. 네. 이탈리아 통이라는 말도 있어서 내심은 뭐 밀라노가 됐든 나폴리가 됐든 이탈리아로 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바람이 있었지만 아마도 현재로서는 녹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는 프랑스의 확률이 좀 더 높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뭐 아직 뭐 오피셜이 또 오피셜이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보고 아무튼 이 영상을 보실 때면 결정이 나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참고하실 만한 얘기들을 오늘 김종민 기자와 함께 많이 좀 풀어봤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좋은 선택하세요, 김민재 선수.